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셨던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벼르고 벼르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영어를 잘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어민이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 선생님이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국제 커플로서, 그것도 그냥 국제 커플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이고, 둘 다 영어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영상도 영어를 실제로 많이 써야 하는 환경에 놓이신 분들이 좀 더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영어 공부의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양심 고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면서 익스프레션들 많이 외우시죠? 재밌잖아요. 실제로 제가 강남에서 강의를 했을 때 익스프레션에 대한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흥을 끌어올리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익스프레션 2개씩을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뭐 그런 책이나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요. 이렇게 익스프레션 자료들 스크립까지 다 해놨어요. 정성이다. 그쵸? 익스프레션 몇 개를 좀 볼게요. 구두를 신고 쇼핑을 다녔더니 발이 너무 아파요. 발 아파. 한국말로는 발에서 불이 난다 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My dogs are barking. My dogs are barking. 발을 개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발의 이 고통을 개가 아프다고 막 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I'm all ears 라는 표현이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내가 다 귀로만 되어 있는 거니까 완전히 다 들어줄게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귀여운 익스프레션들을 쓸 때마다 저의 이 미국인 남편이 넌 익스프레션 쓰지 마. 외국인은 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재밌는 걸 왜 쓰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딱 잘라서 외국인이 쓰면 어색해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분명 결혼 전에 미국에서 데이트하던 시절에는 제가 My dogs are barking 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지마 그만해 이러더라고요. 역시 결혼하면 변한다더니 변했네 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남편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어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쉽다라는 거를 한국말 익스프레션으로는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하잖아요. 남편은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 표현을 외워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누워서 떡 먹기야. 이렇게 외국인 발음으로 그 말을 하는데 처음에 진짜 귀엽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맞아, 누워서 떡 먹기야. 한국말 잘하시네 이랬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거 누워서 떡 먹는 문제야. 근데 누워서 떡 먹기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만 말해. 또 며칠 뒤에 누워서 떡 먹기. 맞아. 여러분 몇 달 뒤에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누워서 떡 먹기 하지 마. 그냥 쉽다고 말해라. 외국인의 익스프레션 쓰지 마. 처음 몇 번은 웃어줬는데 계속 쓰니까 아니 받아주는 것도 몇 번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 느낌이구나. 원어민들 사이에서 통하는 그들의 표현이 익스프레션과 슬랭인데 이거를 외국인이 쓰니까 하나의 소통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이런 표현도 할 줄 아네가 되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주고 반응을 굳이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의무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학원 동료 선생님 중에 미국인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한국어를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한국어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배우셔가지고 학원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뻑가요. 대박이에요. 완전 짱. 막 이런 한국어 속어를 쓰니까 그때마다 와 그런 것도 알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고,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또 칭찬하면 과찬이십니다. 이러고 과찬도 알아요. 막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남편한테는 하지 마, 쓰지 마요 할 수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열심히 이렇게 막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두 번은 진짜 그런 말을 하는 외국인이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짜증으로 바뀌는 이 마음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게다가 expression은 원어민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기보다 특정 상황에서 특정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묘하게 틀리게 쓸 확률이 높아요. 누워서 떡 먹는 문제야가 이상하게 들리듯이요.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이 그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를 He's not my type 이 아니라 expression으로 It's not my cup of tea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서 He's not my cup of tea라고 하면 안 될까 하셨는데요. Not my cup of tea는 보통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내 취향은 아니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The movie wasn't my cup of tea. The movie wasn't my cup of tea. 앞서 말씀드린 I'm all ears도 듣고 있어 라고만 외우시면 어색하게 쓸 확률이 높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내가 어제 셀리가 몰래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알려줄까? 했을 때 I'm all ears. 말해줘. 완전 궁금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쓰이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렇게 expression은 적재적소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유창한 언어 구사자가 아닌 이상 외국인이 사용하는 expression은 원어민들에게 자연스러운 메시지로서 다가오기보다 이렇게 신기하거나 놀라움으로써 받아들여지기가 쉽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만나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수다를 떠는 상황이 아닌 일상 표현으로서 expression을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언제까지 웃어줘야 돼? 라고 상대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발이 아프다라는 표현은 그냥 My feet hurt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영화가 내 취향이 아니었다 라는 거는 I didn't like the movie 하시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럼 expression은 아예 쓰지 말라는 말인가요? 당연히 알아둬서 나쁠 거는 없죠. 다만 굳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expression을 공부하고 외우는 것보다 공부하다가 혹은 외국인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expression을 듣게 되면 그 뜻을 물어보고 이런 표현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expression들을 좀 자연스럽게 습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상적인 표현이 이미 있는데도 굳이 특이한 expression들을 이렇게 찾아서 사용하시면 실제로는 어색한 영어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깨달음 후에 저는 expression 중에서 나름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 빼고는 수업 시간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다루지 않았었고요. 대신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역시 진리다라는 생각에 일반적인 표현들을 좀 최대한 많이 영작해 보고 그것들을 입으로 뱉고 외워보는 시간으로 대체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가르치면서 또 한국어를 배우는 남편과 외국인 지인들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았는데요. 가성비 높은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한 번쯤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영어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바이!